성명과 트리지 48명을 활용에 관한 고찰을 발표하게 된 과학입니다. 발표 앞서 이번 논문을 여러분 앞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를 해주신 송영원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의 깊이를 더해주신 김성복 국가훈육위원장님, 이광호 박사님, 허재현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발표는 서론, 선행연구, 분석 대상 및 방법, 결과물 해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우리나라에 트리지가 도입된 시기는 1990년대 후반입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되었고 기계, 전자, 반도체, 바이오 등 모든 산업에서 제품 또는 공정 문제 해결에 활용됐습니다. 트리지를 이용한 문제 해결은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현상을 파악하고 문제를 일반화한 다음 해결한 컨셉을 찾고 해결안을 구축하는 프로세스로 진행합니다. 트리지는 상위, 하위, 과거, 현재, 미래 등 모든 측면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도구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거치는 각 단계별로 도구를 기반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시스템을 변환해서 아이디어를 발생합니다. 즉, 도구는 트리지 철학을 추정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리지는 도구 활용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의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철학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현대 트리지는 도구들의 혼수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난이도, 물질장, 표준의 기능 분석 등 다양한 도구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지만 학습의 난이도는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트리지 진입 장벽 역시 높아졌고 트리지 에어가드 사이에서 활용되는 추세입니다. 어려운 도구들의 활용은 트리지 활용 확산을 막는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리스크를 해결하는 시도는 있었지만 트리지 에어가에 결국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트리지 도구 중에 48명 원리는 트리지 확산과 활용에 유용한 도구입니다. 48명 원리는 알트슐러가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의 특허 20만 건 중 상대적으로 창의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4만 건을 적출해서 기술 모순을 해결한 방법들에 대해서 일반화하고 추상한 결과를 그대로 제정했습니다. 즉, 특허 분석 후에 5개의 수준으로 분류하고 기존의 발명가가 사용한 문제 해결 방법론을 체계화했습니다. 트리지 활용과 확산을 위해서는 다른 도구 대비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고 응용이 용이한 48명 원리를 중심으로 프로세스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8명의 발표는 1969년에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2차 산업혁명의 시기입니다. 알트슐러와 그의 제자들은 1900년대 중반에 출원된 기계 관련 특허 사례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40위까지 순위를 매기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는 3차 산업혁명의 후반 또는 4차 산업혁명의 전반기라고 합니다. 데이터와 정보를 기반으로 산업체계가 형성되는 지금 시기에 기계 관련 특허 사례로 매겨진 48명 원리의 순위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산업에 적용되는 발명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업 영업 비밀 노출 우려와 기술 노하우를 비공개로 하는 문화로 인해서 트리지 적용 사례와 분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용 연구입니다. 48명 원리는 하나의 시스템의 두 가지 특성 또는 변수가 서로 상충되는 기술 모순 해결에 활용됩니다. 알트슐러는 특허 분석을 통해 기술 모순 관계를 갖는 39가지 파라미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39가지 파라미터의 모순 태우를 만들어서 해결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트리지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도구 활용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많은 생각들에 의해서 48명 원리를 그룹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박사는 48명 원리를 5가지 전력과 공간, 시간, 연결의 3가지로 간략화를 시도했고 호로이츠와 골든버그 박사는 48명 원리 중 사용 빈도가 낮은 것들을 배제하고 유사한 것들끼리 묶어서 5가지 사고 도구로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트리지 활용에 대한 공포를 낮추었다는 연구는 위험했습니다. 48명 원리에 대한 사례 연구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기반으로 인지되는 스마트 팩토리와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모순 행렬 대비 발명 원리를 사례를 연구하거나 활발하게 활용되는 방법론을 제시한 연구가 있었고 전자산업에 대한 48명 원리 적용에 대한 사례 연구와 산업 분야와 산업 분야별 발명 원리 활용에 대한 사례 연구도 있었습니다. 산업계에 활용된 어떤
트리저와 수술 연구에서 40발명 원리가 강력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연구는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석학들과 연구에 의해서 설문조사, 논문 분석, 트리 저널과 컨퍼런스에 수집한 자료 분석, 트리 사례 연구 등 다양한 자료로부터 40발명 원리의 강력한 사용이 증명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연구 결과는 트리저에서 40발명 원리가 도구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산업 연구를 종합한 결과 40발명 원리는 강력한 활용성 대비 4차 산업혁명과의 연계성 연구는 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 중인 반도체 분야의 현장 개선에서 40발명 원리를 활용한 현장 개선 사례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의 연계성을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SK하이닉스 반도체 일부 공장에서 현장 개선에 활용한 40발명 원리입니다. 해당 공정은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 중인 공정으로 현장 작업자가 기술 모선 해결에 활용한 발명 원리를 파악해서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성을 분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년 매출 44조의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설계, 개발, 제조, 시험, 조립 등 다양한 공정을 거쳐서 제조됩니다. SK하이닉스 대부분 공정은 스마트 팩토리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 공정은 서브 공정으로 메인 공정 대비 늦게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즉, 5단계의 스마트 팩토리 레벨 중에서 두 번째 단계로 스마트 팩토리 구축으로는 기초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석 방법은 트리저를 접하지 못한 600여 명의 현장 작업자에게 기술 모순과 40발명 원리에 대해서 동영상과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한 후에 현장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고 개선에 적용된 발명 원리를 분석했습니다. 분석에 활용된 개선 건수는 831건으로 2018년부터 21년까지 약 3년 반 동안 활동한 결과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40발명의 최종 검토는 개선 변리사가 개선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개선 변리사는 SK하이닉스의 특화된 현장 개선 제도로 개선 내용을 체계적으로 변리하고 표준으로 등록하는 사람입니다. 특화 변리사가 발명 문서서를 작성하고 추론 등록하듯이 개선 변리사는 개선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표준으로 등록합니다. 현장 개선 사례는 장비, 설비, 제품, 지그, 센서, 레시피, 프로세스 등 개선 분야를 구분하고 일반화된 용어로 변환한 후에 적용된 40발명 원리를 확인했습니다. 결과 및 해석입니다.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반도체 산업의 특정 공정에서 개선된 830건에 대해서 40발명 원리의 적용형을 분석했습니다. 제가 수속된 사업부가 연구소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문서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내용을 블라인드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특히 경쟁사와의 기술 경쟁을 위해서 더욱 문서 반출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개선에 대한 40발명 원리 지정은 세부 공정, 개선 분야, 유형을 구분하고 또 문제 상황을 요약한 다음에 개선 전후 키포인트를 정리한 결과를 토대로 했습니다. 단, 2개 이상의 발명 원리가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는 메인 발명 원리만을 기재를 했습니다. 분석 결과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활용된 40발명 원리는 26가지, 14가지 항목은 활용도가 전무했습니다. 주요 발명 원리 5가지는 기계 시스템 대체, 사전 조치, 차원 바꾸기, 과잉 또는 부족, 물리화학 특성 변화 등으로 전체 포션의 54.6%를 차지합니다. 10가지로 확대하면 추출, 다기능, 풍합, 유연한 얇음막, 부적 성질 등이 포함되고 전체 포션의 79.9%로 약 80%를 차지합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현장 개선에 10가지 발명 원리가 주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 과정에서 5가지 주요 발명 원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분석한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대체는 131건으로 15.8%를 차지했는데 작업자의 어떤 경험 검사라든지 유방 검사, 내지는 작업자가 스스로하는 연삭이라든지 케미컬로 디테일했던 것들, 트랙으로 위치를 있는 것들, 아니면 시각적으로 스텝을 카운팅했던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니면 레이저로 한다든지 프라니마로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으로 위치를 한다든지 어디를 카운팅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IoT 기술, 빅데이터 활용 기술, 그리고 AI 기술을 기반으로 구성된 자동화된 기능형 분야입니다. 기계 시스템 대체의 원리는 IoT 기술의 기반 마련에 기여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전 조치입니다. 831건 중에 118건으로 14.2%를 차지합니다. 제품의 제작 절차와 작업 기준을 표준화하고 사전에 정보를 할 수 있게 개선을
나타냈는데요. 뭐 표준이라든지 설정값 아니면 어떤 그런 그 측정의 기준점 아니면 인디케이터들이 어떤 것들을 이렇게 계산해주고요. 균형한 품질로 의한 품질하고 어떤 팩트와 정량에 관한 빅데이터 프로듀스를 기반에 마련해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원 바꾸기입니다. 차원 바꾸기는 제품 제작 수직, 수평, 측면 등 이동과 동작에 대한 어떤 최적의 자동화 환경 확보에 기여를 했고요. 수직을 수평을 한다든지 익스트를 인시트를 한다든지 직렬을 병렬을 한다든지 하드 사이드로 아니면 평면을 갖다 다이어gon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자동화 공정 구축 기반 마련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 과연 또는 무조건 파라미터에 대한 어떤 그 공정 레시피에 좀 기여를 하는데요. 전압이라든지 전류, 시간, 공기, 농도, 온도, 틸트, 길이, 두께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파라미터의 어떤 최적화된 제조 조건을 확보를 통해서 역시 자동화 공정 구축 마련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물리 확정 속성 변화입니다. 육식 조건으로 77.5%를 차지하는데요. 차원 바꾸기와 과잉 또는 부족과 같이 공기, 케미컬, 가스 등을 통해서 제품 제작의 레시피를 최적화했습니다. 역시 자동화 공정 구축 기반 마련에 기여를 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활용된 다섯 가지 관련 원리는 IoT 기술을 위한 센싱 기술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준화 그리고 자동화 공정 구축을 위한 레시피 최적화로 전제됩니다. 이 다시 해석하면 기계 시스템 대체와 사전 조치의 관련 원리를 이용해서 스마트 팩토리 하드웨어 기반을 마련했다고 한다면 차원 바꾸기, 과잉 또는 부족, 물리학 특성 변화의 어떤 관련 원리를 통해서는 레시피를 최적화함으로써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소프트웨어 활용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사점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48명 원리만으로도 충분하게 제품의 이동 및 동작 그리고 최적의 제품 품질 레시피를 확보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특히 주요 관련 원리 5가지로도 충분하게 4차 산업혁명과 트리저를 접목시킬 수 있었고 이를 활용하는 사용자의 부담감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관련 활용이 편중되었다는 한계점은 있지만 여도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주요 관련 원리 이미 확인됐습니다. 트리저 활성화를 위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48명 원리를 적용하고 고찰한 결과 48명 원리만으로도 쉽고 간단하게 트리저를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개선 사례와 48명 원리를 기각한 개선 가이드북을 자체 발간함으로써 본연의 신뢰도를 도움을 줬습니다. 이상으로